그럼 밤사이에 하루 동안 상당히 이 뉴욕 증시 분위기가 많이 급변했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바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 이슈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소프트웨어 관련 발언이었죠. 대중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규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전날에도 굉장히 좀 애매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관세 협상이 정상회담이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도 남겼는데 다시 한번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됐고 이는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의 통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 즉 노트북이나 항공기 엔진 등 다양한 수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이 히트류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항만 요금을 인상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적용했던 것처럼 기업 자원 관리나 컴퓨터 지원 설계 등 산업 핵심 소프트웨어까지 제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이번 검토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무역 협상을 앞둔 전략적 압박 카드일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좋은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계속 남기고 있죠. 양측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조치가 잇따라 나올 수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바로 전거래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심술궂어 보일지는 몰라도 비즈니스의 일환이다라고 하면서 어디까지나 하나의 테이블에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에이펙을 코앞에 두고 미중 간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높아 보이고요. 또 이어서 우리와 미국과의 협상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직 구체적인 가닥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한미 간 무역 협상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몇 가지 핵심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급히 방미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오늘 하워드 어트니 미 상무장관과 회동을 했습니다. 김 실장은 끝나고 오서 오늘 남아있는 주요 쟁점들을 논의했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아직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양측이 계속 만나는 것 자체가 진전의 신호로 읽히긴 합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입니다. 한국은 통화 스머프 체결보다는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의 균형이 이루는 투자 구조 설계에 집중하고 있죠. 통화 스와프 체결은 필수지만 그보다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규모를 줄이고 동시에 우리 정부가 펀드에 대한 직접 운영에 개입할 권한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양측이 어느 정도 입장을 조율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협상이 맞빠진 만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모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명확한 합의는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형태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타이밍을 놓칠 경우 자동차 25% 관세가 굳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네, 이 다카이치 트레이딩으로 엔화가 약세를 안 그래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마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좀 자동차 산업이 거의 굉장히 크게 악재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다시 한번 커지네요. 이어서 테슬라 실적도 장 마감 이후에 나왔죠. 거의 발표가 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만 마이너스 2%대 시간의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이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대비해서 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장 분위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이 28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죠.
세금 공제 종료를 앞둔 수요가 몰리면서 매출이 늘었고 차량 인도 대수도 약 49만 7천 대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이익이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죠. 조정 주당 순이익이 0.50달러로 예상치 0.54달러에 못 미치자 주가는 장마감 이후 2%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둔화된 배경으로는 대출권 거래를 통한 규제 크레딧 매출이 40% 이상 급감한 점, 그리고 유럽 시장 판매 부진 등이 꼽힙니다. 미국 정부가 내연 기관차 제조사의 벌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면서 규제 크레딧 판매 유인이 줄었고, 유럽에서는 경쟁 심화와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발언에 따른 소비자 반감 등이 매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등 비용이 들면서 순이익이 고꾸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매출은 늘었지만 질보다 양에 치중된 성장세로 평가받고 있고, 세제 혜택 종료 이후에 실질 수요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전기차 판매만으로 쌓아 올렸던 실적들은 아니었죠. 그간 실적들을 봤어도 이 말씀 주신 이 탄소 배출, 규제 크레딧을 판매한 그런 매출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쪽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매출이 꺾인 점이 아무래도 악영향으로 가장 강하게 작용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현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